6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신청을 한 거, 그것을 문재인이가 받아들여서 풀어주었습니다. 349일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된 건데요. 왜 문재인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었을까? 정말 돌연사가 걱정돼서 풀어주었다, 주었다. 그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 다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가 여러 가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돌연사라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면은 문재인으로서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그러나 저는 그 돌연사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이가 이명박을 풀어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을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두 분 모두를 동반 이 구금이라 할까요? 두 분 모두를 이 감옥에 오랜 기간 갇혀 있게 하는 것이 국내의 비판 여론, 그 국내의 비판 여론을 더 이상 무시하고 가는 것은 이제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을 시켰는데 이 두 분을 계속 오랜 기간 감옥에 가둬두는 거, 이것이 이제부터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국내외 여론을 감안해 볼 때. 그래서 MB를 먼저 풀어주자. 그리고 MB를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 1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349일이 다 돼가는데 MB를 잡아놓은 것은 노무현이가 자살을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다. 그래서 반드시 분풀이를 해야 된다. 그런 신앙 때문에 이제 이명박을 무려 1년간 샅샅이 추적하고 뒤져가지고 잡아 넣은 건데, 이 두 분,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두 분을 다 감옥에 넣어두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돼 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무슨 태극기를 들고 밖에서 석방을 외치는 그런 지지자들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무슨 힘겨루기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정도 감옥에 넣었으니까 이제 뭐 분풀이도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뭐 돌연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여서 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도 이 관용 정신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는데 뭐 이용하기 위한 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야, 설마 뭐 그렇게 뭐 악랄하게 생각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문재인 세력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아직도 인식이 덜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악랄하게 생각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남을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이 동반 구속에 따른 이 정치적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뭐 이 풀어줄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을 한다는 것은 이 문재인 세력이 왜 섣불리 할 수 없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위 말하는 이 정권 유지의 이 동력으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이 활용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의 그 드라이브가 상당히 그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곧 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의도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동반 구속하는 데 따른 그 정치적 부담에서 이제는 좀 분풀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한번 좀 숨겨루기를 해보자.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MB가 이 돌연사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 부각시키는 거.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에서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명박한테는 더 큰 치욕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명박은 이 감옥에서 이 쇠고랑을 차고 또는 뭐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뭐 벽을 붙잡고 하는 그 참혹한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한때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노무현이가 이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아갈 수 있는 막강한 그러한 권력자였지만 MB가 말이죠. 이제는 문재인이라는 이 최고 권력자 입장에서는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명박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그야말로 과거의 권력자에 불과한 참 처량한 신세가 된 거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죽겠다고 보석 신청까지 했는데 이것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계속 감옥에 가둬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줌으로써 이명박 정말 이거 뭐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구나라는 그런 치욕적인 그 이미지를 더 강화할 수 있다 이거죠. 저라 해도 저는 이명박 풀어줍니다. 1년 정도 국민들이 이제 볼 건 다 본 거죠. 더 이상 뭐 이명박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야말로 선고양 15년 동안 감옥에 쳐둔다고 해가지고 무슨 문재인 정권이 50년, 100년 가는 정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그냥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아주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MB를 풀어줬다고 봅니다. 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지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MB가 보석 신청을 했는데 과연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풀어주지 않을 것이냐.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풀어줄 것이다.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칼럼을 하기 전에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참 이게 무슨 제가 놀라운 어떤 역술가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정치적 계산, 왜 이명박을 감옥에 가두었고 왜 이명박을 왜 가뒀느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계산이 되면 이명박을 풀어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산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명박의 구속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명박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느냐. 이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정말 넌더리를 냈던 그 좌파 이 폭주, 좌클릭의 참 치가 치를 떨었던 보수 우파가 그야말로 고군분투해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을 만들어 줬던 거죠. 근데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이른바 쇠고기 이 촛불 집회가 3개월 동안 이어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아침밋을 들었다. 아침밋을 불렀다. 이런 치욕적으로 그야말로 아침밋을 세력, 아침밋을 좌파 세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국정 운영의 이 축을 좌편향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 정권은 보수 우파 정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그 10년 동안의 그 적폐, 그야말로 적폐죠. 그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될 그러한 시대정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의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그 좌파 적폐를 완전히 청산해야 되는 그런 시대정신이 명확한데도 그걸 회피하고 아침이슬 좌파 세력과 영합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좌파 아침이슬 세력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그런 치욕을 겪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적 시련에 빠져들 때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고소해했죠.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전성기를 누렸던 친이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켰죠. 김무성이다. 그래서 김무성이 박지원이 주장에 따르면 20명 정도만 필요하다고 했더니 김무성이가 형님 40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엄청난 공로,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MB였는데, 참 어처구니 없게도 문재인이가 집권하자 1년간 샅샅이 뒤져가지고 완전 MB를 폐인으로, 아주 부도덕한, 정치까지 못한 그러한 폐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참 그러한 처참한 정치 보복극을 벌였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이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그리고 자신의 제2의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부질없는 환상으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집권을 해가지고 전직 대통령이라 해가지고 이명박을 불러서 뭐 청와대에서 뭐 국정 운영에 관한 고견을 뭐 들어보다던가 뭐 이러한 그 제2의 전성시대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이제 가는 검찰 정사로 이 불려가는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저 앞에 나가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은 찾아볼 수 없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명박에 대해서 이 MB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던 사람들은 뭐 다소나마 참 저게 정치구나. 정치는 어떤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는구나. 그게 바로 정치구나라는 것을 참 철감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 말, 정치는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구름이 비가 될지 모른다.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는 바로 이 말이 돌려 말하면은 문재인에게도 반드시 해당되는 말이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속 계시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출감을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시간도 반드시 저는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정치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필 규정이다. 바로 이 사필 규정이라는 그 법칙, 사필 규정의 법칙을 믿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까지도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오시는 거 아니냐. 그분들이 왜 나오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고 이 원천 무효다라고 지금도 외치면서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있느냐. 그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태극기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있는 거, 신앙처럼 믿고 있는 거, 사필 규정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 언제 석방이 될 거냐? 저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결코 순수히 풀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다는 것은 이들이 말하는 적폐 청산의 드라이브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것 또는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섣불리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이명박처럼 내가 돌연사 할 것 같으니 풀어달라. 이렇게 나오실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목숨을 다해도 감옥에서 다할 스타일이지 MB처럼 문재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성격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결코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이명박처럼 목숨을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제가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감옥에서 나오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태극기 세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태극기 세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입니다. 태극기 세력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들고 밖으로 나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지지층과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박근혜 대통령을 도저히 풀어주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문재인이가 할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태극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 이 태극기 집회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야만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면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주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 그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하다. 또한 태극기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 더 큰 규모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